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달팽이 김성준 소장입니다. 삼성전자가 HBM3E까지 경쟁사 대비해서 조금 많이 늦었잖아요. 그래서 HBM4를 지금 역전을 시키려고 원시 D램 전략을 굉장히 경쟁 상대, 그러니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 더 빠른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시 D램은 원초적으로는 지금 HBM4를 타겟으로 잡고 있지만은 길게 본다면 DDR6가 있고 LPDDR6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PDDR6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원시 D램하고 HBM4하고 얘기가 겹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1, P2에 도 기존의 1X, 1Z 공정을 원시 공정으로 지금 전환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P4 이제 일부 페이지 1의 낸드 플래시 부분을 빼고는 P4 페이지 1의 일부, 그 다음에 페이지 3, 그 다음 페이지 4는 100% 원시 D램 플러스 HBM4의 라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P4의 페이지 2는 많은 신문들이 파운드리를 철수를 하고 메모리 반도체로 간다고 하지만 제가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은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런 감은 있지만 삼성전자의 원시 D램 전략을 살펴보면 DDR6가 보인다는 약간 예측성, 추측적 이런 시나리오를 접썼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보시면 HBM이 원시 D램의 첫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 D램이 지금 잘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이 언제쯤 들어갈지 하여튼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데 이 DDR보다 HBM은 ASP라고 그러죠. 평균 판매 단가가 여러 배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든 SK, 마이크론 모두 HBM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고 새로운 D램이 나온다 그러면 HBM에다 이렇게 접목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삼성은 25년에 HBM4의 원시를 먼저 적용해서 SK 하이닉스보다 성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우위를 확보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LPDDR6는 DDR6보다 빠르게 상용화가 될 겁니다. DDR6보다 LPDDR6가 더 먼저 나올 것이다. 그리고 LPDDR6가 잘 돼야지만 그 다음에 소캠이 되는데 삼성은 DDR6를 이용을 해서 소캠2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DDR6는 27년, 28년경이 본격 시장이 열리겠죠. 그래서 재대 표준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서버라든가 PC라든가 메인 메모리에 이제 DDR6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GPU에도 사실은 DDR이 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원시 D램 전략과 그 성공 가능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D램의 성공 전략이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원시 D램 전략을 분석을 해보면 선제적인 양산이죠. SK 마이크론보다 한 3, 4개월 빠르게 원시 D램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SK 하이닉스도 원시 D램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이크론도 지금 LPDDR6에다가 벌써 LPDDR5에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원A, 원B D램 품질 문제를 원시 D램으로 이제 회복 이걸 만회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D램 점유율도 33년 만에 2등으로 추락했죠. 그래서 조기 반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25년 상반기부터 장비를 대량 발주를 줬다. 그리고 이제 장비를 발주를 줬다 하더라도 리드 타임이 있습니다. 발주에서부터 입고될 때까지 대략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반도체 장비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렇지만은 삼성은 벌써 발주를 줬습니다. 자, D램 생산의 그 타임라인을 보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업계 최초, 업계 최초, 최초 쫙 나오다가 1A부터 1A, 1B부터 최초라는 꼬리표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없죠? 이 사이에는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앞서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원시에서 업계에 이것을 좀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그 경쟁사보다 원시 D램을 먼저 HBM에다 적용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HBM4에는 원-B가 들어가지만 삼성전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C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에서 지금 콜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SK는 원-B, 마이크론도 원-B, 삼성은 원-C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같은 값이면 더 성능이라든가 이런 샘플에서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엔비디아가 기대한 만큼의 어떤 기준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생산 능력 캐파, 그 다음에 인력 규모라든가 장비 투자 속도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한 이런 거는 경쟁사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천하의 SK라 한다 할지라도 삼성전자 이런 것에는 따라올 그런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량 공세,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이제 기술 세대 차이, 원-B냐 원-C냐 이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역전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 가능성을 한번 평가를 해보면 기술 경쟁력, 그래서 원시 D램은 확실히 원-B보다 좋을 것이니까 HBM4 성능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다. 그 다음에 미세공정 수율 안정화가 관건이죠. 그래서 별 4개를 줬습니다. 한번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잘 하기를 바라죠. 시장 타이밍을 본다면 원-C를 HBM4에 적용한다는 것은 경쟁사보다 상당히 빠른 건 사실입니다. 이것도 별 4개를 줬습니다. 고객 확보, 이제 결국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같은 HBM4인데 어떤 거는 원-B, 어떤 거는 원-C니까 누구한테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것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산 능력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모리 업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D램 캐파를 가지고 있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고 평택 캠퍼스에는 HBM4를 지금 그 다음에 원시 D램을 그 다음에 화성 그 H1 라인에는 패키징, 그래서 여기도 별 4개를 줬습니다. 경쟁사 대형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신중하게 지금 투자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33년 만에 삼성전자가 점유율 34%로 SK 하이닉스한테 점유율을 내줬습니다.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25%라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분기, 3분기 오면서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올해 안에 삼성전자가 D램 점유율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 종합 판단을 한번 볼까요? 성공 가능성은 75에서 80%. 제가 구글에 그 다음에 컴퓨터에 물어보는 시치입니다. 제가 한번 잡아본 겁니다. 단기적으로 25, 26년에는 삼성전자가 빠른 투자와 한 세대 앞선 D램 적용을 해서 HBM4 조기 수요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제 나름대로 평가한 겁니다. 27년 이후부터는 SK 하이닉스가 기술 수율을 안정화하고 고객 네트워크를 유지한다면 삼성의 우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변곡점이 있죠. 항상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엔비디아의 퀄리피케이션 통과가 삼성전자가 원시 D램으로 했는데 이게 빨라졌다 그러면 이게 상당한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물량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원시 D램 수율 안정화가 속도를 내줘야죠. HBM 수요 성장세 이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의 이번 전략은 속도 그 다음에 세대 차이, 원-B냐 원-C냐, 물량, 이런 삼박자의 전략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이제 삼성전자에서 원래는 잘하는 거였으니까 이거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된다면 역전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원시 D램은 DDR6에 적용할 가능성, DDR6는 DDR5보다 성능이 최대 3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당연히 HBM4뿐만 아니고 원시 D램을 DDR6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시장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면 HBM4가 먼저고 그 다음에 DDR6 순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원시 나노 이제 DDR5를 하고 있는데 DDR6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DDR6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입니다. 그래서 DDR6가 만일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시작된다면 적어도 5년 이상 5에서 한 10년 정도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자세한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한번 보시고 이 기술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 원시 D램은 단순히 HBM용만 아니라 범용 D램 공정의 차세대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덱에서 발표된 이제 표준 이제 스펙을 보면 여기 이제 제덱에서 표준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27년이 각사가 양산 정망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제 블로그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DR6의 표준은 DDR5보다 더 높은 대역폭과 효율이 필요로 하므로 원시 D램 수준의 미세 공정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덱의 표준은 25, 26년에 완성이 되고 실제 상용화는 27년 전후가 될 것인데 아마 메모리 업체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시장 우선순위는 HBM4, HBM4E에 먼저 적용이 되고 HBM의 이제 수율이 안정화된 후에 이제 PC라든가 서버 DDR6 시장이 들어갈 것입니다. 막 이런 것들은 일정은 벌써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가능성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챗GPT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원시 D램 적용 타임라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HBM, LPDDR, DDR 이렇게 됐습니다. 25년, 올해는 뭐 DDR5는 1B, 그 다음 1B, LPDDR5X는 원시, 이게 지금 마이크론이 원시로 갔거든요. 여기 원시 있죠. 삼성전자는 HBM 원시, SK는 1B로 가죠. 그리고 내년이 되죠. 내년이 되면 DDR5에는 아직도 1B가 들어가고 1C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일부. 그리고 LPDDR6에는 1C 드램이 내년에 들어가겠죠. HBM4E도 1C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27년 되면 DDR6에도 1C가 들어가고 여기에도 다 1C가 들어갈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HBM5에는 1D도 지금 채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 P2에다가 1D 파이롯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뭐 1E D램 라인도 한다고 하는데 D가 잘 되면 E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DDR6는 1C죠. 여기는 전부 다 1C가 들어가고 이 HBM5에는 1D가 들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 네, 이렇게 보시면 결론적으로 한번 본다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원시 D램이 DDR6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적으로는 HBM 시장 선점 후에 DDR6로 확산이 될 것이 유력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원시 D램 기반의 HBM4를 성공을 시키고 DDR6 시장 확대라는 2단계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예상 타임라인을 보면 원시 D램 뭐 세대별 적용 로드맵은 HBM, 그 다음에 LPDDR, 그 다음에 DDR 별로 이렇게 연도별 타임라인을 형태를 보였는데 그것을 보면 삼성전자의 전략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지금 몇 년 동안 삼성전자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원시 D램을 작년 9월쯤인가요? 전영현 부회장이 재설계 명령을 내리면서 지금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삼성의 원시 D램이 잘 만들어져서 HBM4도 잘 되고 LPDDR, DDR 이런 데까지 성공적으로 쭉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고독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